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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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각거사님은 오늘 아침에 예불 했지요? 네. 예예예. 매일 스스로 혼자 일과를 잘 굴리는 것이 이 공부를 끝까지 잘 끌고 갈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인연과 조건이죠. 모든 그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이상하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공부에 그렇게 욕심을 내요. 이상하게. 그래서 자기는 인연과 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깨달음에 욕심을 내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충실하게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 시절 인연이 오게 돼 있거든요. 왜 우리 그 요새 뭐 영재 발굴단에 보면 그 개들은 정말 천재더만요. 뭐 배운 적도 없고 그래도 생이지지라 그냥 막 해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일정한 그 좀 교육을 거쳐야 돼요. 교육을 거쳐서 또 뭐 보통 사람들은 그 유리천장을 뚫을 수 없겠지요. 뚫는 사람도 있겠지만 뚫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인연과 조건을 자꾸 성숙을 시키지요. 성숙을 시켜서 그 단계를 별로 이렇게 쭉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실제로는 훨씬 빠른데 자기는 지금 말하자면 걷지도 못하는데 자꾸 초등학교 1학년 덧셈 뺄셈도 못하는데 자꾸 나누기 곱하기를 하고 방정식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안 된다는 거 알지요.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기의 현재의 위치가 인연과 조건이 맞지가 않은데 자꾸만 욕심을 내요. 그렇다고 꼭 단계를 또 거쳐서 가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법도 없어요. 일정 자기가 딱 어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바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될 수 있으나 보임을 쭉 해야 되죠, 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선생님을 만나서 22살에 만났는데 지금 65세거든요. 그러면 42년 차야, 43년 차야. 짬밥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처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법문을 듣고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공부를 이제 또 실생활에 가서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발심을 하고 다시 그 고비를 넘고 또 하게 되고 또 고비를 넘고 이렇게 해서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온 거를 가만히 보면 그냥 이거를 단계별로 착착착착 밟아서 이렇게 가면 훨씬 빠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한 10년만 딱 투자를 하면 우리 같으면 뭐예요? 유치원, 초등학교, 요새 유치원 막 2, 3년씩 다녀요. 그죠? 다니고 초등학교 6년 다니죠. 그럼 유치원 빼더라도 초등학교 6년에 중학교 3년이면 9년 아닙니까? 그럼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딱 직연이 선다는 거예요. 직연도 서고 어느 정도 내 살림이 마련이 돼서 고등학교를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자꾸 건너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나면 호흡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호흡도 수준이 있어요. 호흡 수준이 있다고요. 호흡한다고 다 호흡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체험이 되고 또 느낌이 오고 공부 행가하고 또 접목이 되고 또 시절 인연이 와서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쭉 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죠. 물이 끓는 점이 있다고.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그게 물이 끓어야지 그게 100도가 돼야 끓거든요. 그리고 비행기도 처음에 하늘을 날려고 하면 처음에 이게 에너지를 연료의 몇 분의 1을 뜰 때 소모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비행기가 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공부는 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30에서 40% 정도, 한 30% 정도가 어느 정도 딱 이게 우리가 모습공식 지금 하고 있죠. 모습공식을 한 3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탕공식을 하지요.
바탕공식을 쭉 바탕공식 또 한 3년에 그럼 이제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죠. 그러면은 이제 모습공식과 바탕공식이 그 사이에 자꾸만 이게 야물어져요. 자기 처음에야 서르니까 그런데 자꾸 자기 살림화가 되죠. 그렇게 되면 한 7, 8년 이렇게 가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자기의 벌써 그게 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하자면 눈앞에 길이 안 보인다. 계속 듣기만 듣는다. 이건 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좀 곤란하다. 그렇게 공부를 해갖고는 어떻게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자꾸 잘 공부를 하면 자기 살림을 자꾸 조그만 거라도 자꾸 마련을 해서 세월이 자꾸 가야 되거든. 이게. 이거 갖고 사람 진짜 이해하지요. 네. 예. 그래서 너무 내가 인연과 조건이 안 되는데 너무 앞도 내다보지 말고 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자꾸 후회를 해서 뒤에 발목 잡히지 말고 앞이나 뒤나 다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꾸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현재에서. 그래서 한 30% 정도 이게 어느 정도 딱 자기 살림이 조금이라도 마련이 돼서 한 30% 정도 내가 이걸 만약에 인계점이 100이면 100이라고 생각하면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끌고 가준다? 이 살림살이 공부 힘이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막 달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요 점을 못 찾아요. 이 30% 점을 못 찾는다고. 왜 못 찾느냐? 안 하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안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안 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또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조금 하다가 그만둬버리죠. 하다가 안 해. 줄기차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줄기차게 안 한다. 그래서 이 지금 일과 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예불하고 하루에 30분 자기 시간 안 가진다 하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실은 24시간 중에 그러면 1440분인가요? 60 곱하기 24 하면 1440분 중에 30분을 자기 시간을 내서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안 해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무리 그거 해도 뭐 일을 하다가도 가만히 좀 조용한 시간을 짬짬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막 이렇게 굴려. 잠잘 때는 또 막 꿈을 꿔. 정신이 없으니까 꿈도 많이 꾸지. 그런데 30분만 딱 깨어 있을 때 자기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살림살이가 자꾸만 삶에 대한 깊은 그런 사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를 안 하고 자꾸만 깨달음에만 욕심을 낸다. 이거는 사기치는 거지요. 사기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점을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것은 이게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허공으로서의 나 그거 좀 했죠. 진정심 어디까지 했노? 91쪽 할 차례예요? 91쪽. 내 몸뚱이를 부인해본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하겠다 이랬죠. 자,
보통 사람들을 범인이라고 합시다. 깨달은 분을 진인이라고 합시다. 범인과 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범인과 진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각거사님, 네. 생각나는 걸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초점 차이. 네? 초점. 초점이, 초점이 어디가 있냐에 따라. 초점이 1번, 초점이 네. 어디가 있냐? 범인은 어디가 있는데요? 초점. 몸뚱이와 모습이 이 몸뚱이와 모습에 가 있다. 또 진이는 진이는 뭐 모습 없음. 예. 얘들 바탕에. 바탕에 가 있다. 초점이 여기는 모습에 가 있고 몸뚱이에 가 있고 요거는 바탕에. 바탕에 가 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게. 그런데 범인은 이런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모습에 그것이 바탕의 나툼, 바탕의 작용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들어가 있다? 이건 맨날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새말기 잡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오로지 여기에 모습이라는 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죠. 그러니까 계속 변하지요. 계속 그림자 놀이 하는 거죠. 그림자 놀이. 그림자 놀이. 하루 종일 그림자 놀이를 해요. 한 번도 그림자 놀이의 바탕으로 돌아가는 적이 없어. 첫째는 몰라서 못하고, 두 번째는 이런 데 와서 얘기를 들었다 해도 그것을 스스로 꾸준히 이 모습 공식부터 실천을 해서 자기가 자기 살림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다가 하루 종일 그림자 놀이 한다. 그림자 놀이. 모습 놀이죠. 모습 놀이가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 놀이예요. 그림자 놀이 합니다. 그림자 놀이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가 1년가 10년가 20년가 50년가 70년 그러면 뭐 모습 버려버리네. 몸뚱이 버려버리네. 그럼 끝이야. 그럼 뭐 요 몸뚱이하고 인연이 되어 있던 모든 그 업이라고 하죠. 업. 선업일 수도 있고 악업일 수도 있고 그 습기만 남아. 그 습기가 또 가. 가서 또 그림자 놀이만 해. 또 그래서 또 가. 그래서 이 모습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성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신없이 지내면 또 내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인과법칙이라고 해요. 인과법칙. 우리 그 신과 함께 그거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무슨 거짓말로 알지 모르나 나는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뭐야?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요새 주신부를 읽고 있었어요. 주신부를 보니까 이제 인과경에 이제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 그걸 보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소를 잊어버렸어. 소를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소를 찾으러 가다가
그것도 인연과 조건이죠. 어느 깊은 산속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 주인이.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산속에 있는 분이 벽지불이었어요. 벽지불. 혼자 깨달으신 분을 벽지불이라고 하지요. 벽지불이 당신의 가사장삼하고 이런 거를 다 불에 태우고 있는 거야. 그 불에 이제 그걸 한참 태웠더니 나무 막대기는 뼈가 되고, 뭐 그게 이게 먹물 들인 거는 뭐 피가 되고, 뭐 옷은 그 배는 뭐 소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태우는데 그게 그냥 소가 된 거예요. 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니까 그 산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 소를 딱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벽지불인데 이제 보통 사람은 모르지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관가에 이제 고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2년을 감옥살이를 해요. 그 소를 훔쳤다는 그걸로. 근데 이분 소를 훔친 게 아니지요. 자기의 가사장삼 입고 있던 먹물옷을 태운 거지요. 근데 그게 소로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해서 스승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12년을 감옥살이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 스님의 형상이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막 머리도 이렇게 길고 막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12년을 찾아러 댕긴 거야. 혼자 이제 그거 사셨는데. 그게 나중에 감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스승님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 이렇게 12년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소를 훔치지 않았냐 이러니까 이제 그분이 천생전생에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소를 훔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것을 말하자면 과보를 내가 그렇게 그분은 스스로 받으시는 거지요. 스스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받으시는 거지요. 우리는 주로 수동적으로 받죠.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소를 안 훔쳤는데 네가 막 나를 도둑으로 뭐냐고 우리 같으면 싸움 박질 나지요. 그러니까 맞고서 하고 난리 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가만히 자기가 전생에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얘기가 나오던데 옛날에 그 백봉 선생님을 모시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선생님 시봉 들 때인데 대학교 4학년 때 시봉을 들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야. 일이 그렇게 해결을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녁에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걸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인연을 거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딱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 그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23살이었죠. 그때 선생님이 어떤 그 사연이었음을 보시고 이제 이걸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그때 내가 뭐 그때 뭐 전생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백봉 선생님은 안 하시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봐서는 정말 전혀 아니거든. 그런데 당신은 싹 그걸 받아들이시더라니까요. 그대로.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어요. 그지요? 모습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한 모습을 일으키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한 모습을 일으키면 그 원인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현생에 일어날 수가 있고
다음 생에 일어나. 왜? 시간이 끊어진 곳이잖아요. 시간이 끊어진 곳이니까 그걸 발현업이라고 해요. 발. 현. 무수 세월 동안 오면서 현재에 발현하는 업인 것이에요. 현재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왜? 모습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붙으니까. 근데 이 성품 자리에는 뭐가 안 붙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붙어요. 그래서 옛날 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옛날 그 선비들이 굉장히 가장 최고의 그 가치로 생각했던 것이 신독이에요. 신독. 신독 한번 찾아보세요. 내 한자를 지금 잘 모르겠네. 이 독자는 아는데 이건 홀로 있다는 말이거든요. 신독이라고. 신독 한번 찾아보세요. 신독이에요. 신독. 아니요. 신독. 혼자 있어도 전혀 남이 없고 혼자 있어도 전혀 허물되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이 신독이요. 마음신변의 참진자예요. 마음신변의 참진자예요? 네. 그래요? 아, 요렇게. 네. 옛날 선비들이 이 신독을 굉장히 굉장한 가치를 두고 옛날 선비들이 이 신독 물론 우리 이 수행하시는 분들도 이 신독에 대해서 굉장히 이 가장 근본으로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 보든 안 보든 스스로 혼자 있을 때 허물 없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걸 신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독의 그 이치를 보면 일체의 모습이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가지면 그 결과를 놓는다.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가 뭐 했다? 이제 우리는 더 들어가지요, 공부를요. 만약에 인과에 말하자 매이면 안 되지. 매하면 안 되지요. 매하면 안 되지만 인과에 붙들리면 안 되는 거지요. 매해도 안 되지만 인과에 매해도 안 되지만 인과에 엮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인과라는 것도 뭐 했다? 비었다. 인과도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이것을 공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고의 공부는 공리에 요달하는 겁니다. 공리에 요달하는 거. 그래서 이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그냥 자체성이 없어서 입으로 자체성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진리라.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바탕을 드러내는 말이라요.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일체의 모든 모습이 그림자와 같다. 이 말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그 말이지요. 그 말이 우리가 막 하지요, 말을요. 말을 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막 하는 거죠, 처음에는. 하는데 자꾸 하다가 보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 몸뚱이, 내가 말하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뭐다? 전부 가짜야. 이 말을 하는 것이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우리는 조금 해도 거기 쏙 들어가고 몸뚱이는 이미 들어가 있고 나라는 것도 이미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인과 고민의 차이는 그 바탕은 둘이 아니나 본래의 그 바탕자리는 둘이 아니지만
그것을 그 지혜를 굴리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범인이 범인으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인이 진인으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진인과 범인의 바탕은 하나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범인도 놔두고 진인도 놔둬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착 한번 착 들었는데 성품을 확 밝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진인과 범인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진인과 범인의 바탕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범인을 놔두고 있으나 본래 바탕 자리가 텅 빈 자리지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탁 닿으면 그냥 진인이 돼버리는 거죠. 진인을 놔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도 본래 나는 바탕짜리야. 본래 나는 바탕짜리라서 그냥 한 번에 듣고 공부를 조금 하면 그냥 바탕짜리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연과 조건이 덜 성숙한 거지요. 덜 성숙해요. 덜 성숙했기 때문에 시절 인연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막 단계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이 단계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맞아지는 시절 인연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범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얘기하셨죠. 견성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게 뭐가 어려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렵지 않죠. 왜? 본래 내 바탕짜리는 항상 여여하지요. 여여한데 지금 나 인연과 조건은 뭐요? 범인이야. 이 인연과 조건만 놓으면 나는 뭐가 돼요? 바탕짜리가 되는 거예요. 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요 범인의 인연과 조건을 절대로 안 놔. 누가 안 놔요? 내가 안 놓고 있어요. 원숭이 잡을 때 내 딱 이렇게 바나나 잡고 구멍에 손 넣어 바나나 잡는다고 하죠. 이 손을 안 펴. 절대로 안 펴. 자기가 안 핀다 이 말이에요. 왜 안 필까요? 왜 안 필까요? 습관. 다른 말로 하면 무지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뒤바뀐 생각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안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서부터 이렇게 계속 배우는 거는 뭘 배우는 겁니까? 바른 이치를 배워서 내가 이런 무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막 여기서 내가 막 더 성장하지. 무지를 놓으면 지혜가 드러나니까. 근데 사람들이 무지를 놓으면 바로 지혜가 드러난데 이래 생각을 안 하고 그럼 무지와 지혜가 둘이 아니게 되죠. 아는데 자꾸만 뭘 한다? 막 잡으려고 해. 이거를. 무지 딱 잡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뭘? 자꾸 흙탕물에다가 물 자꾸 부으면 뭐예요? 흙탕물이에요. 하기는 뭐 흙탕물에다가 뭐 수십억 배를 부으면 맑은 물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흙탕물이 돼 있구나. 내가 지금 무지 상태에 있구나. 내가 지금 분별 상태에 있구나. 내가 그림자를 보고 자꾸 진짜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니까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모습 공식을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런 무지 상태로 내가 있다는 것을 자꾸만 각인을 시켜서 바른 길로 지금 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뭐한다? 흙을 자꾸 가라앉히는 단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습 공식을 가지고 뭘 자꾸 잡으려고 해. 모습 공식은 뭐예요? 흙을 가라앉히면 자꾸 가라앉혀.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다 하면은 그 모습을 바탕자리로 돌린다 자꾸 그 얘기하지요. 나라는 것이 바탕자리로만 돌아가면 그냥 맑은 물이라. 나라는 거는 흙이야, 흙. 그러니까 야가 막 흔들려 있어가지고 진흙탕물이 돼 있어. 그러니까 자꾸 눈으로 봐서 눈으로 딱 보면 눈으로 보는 이런 전부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하나의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환상이라는 것이 절대로 안 믿기잖아요. 왜냐하면 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이 모습이 상대가 되어 있어서 내가 진짜면 이것도 진짜거든요. 근데 내가 가짜면 이것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새말기 모이면은 3년 이상 하신 분들, 모습 공식을 3년 이상, 보림선을 3년 이상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은 인연과 조건이 안 맞아요. 그거를 수용할 만큼 바탕을 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인연과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도 이제 계속 공부해서 올라오면 3년 뒤에는 또 합류하면 되겠지요. 또 합류하면 되죠. 도경보사님 메시지 받았나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쭉 하게 돼.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TV 화면에 말입니다. TV 화면에 영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영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원이 있으나 없으나 TV 화면은 있어요. 근데 전원을 꽂아야 영상이 나타나요. 그지요? 그러면 전원을 빼버리면 영상이 사라져요. 이 영상은 전원이라는 인연과 조건에 있어야 이게 영상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영상이 왔다 갔다 막 변해. 변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TV를 볼 때 뭐는 안 봐요. 화면은 안 봐요. 영상만 보지. 그래서 영상이 꼭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나중에 TV를 딱 꺼버리면 영상 사라지잖아요. 화면만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자꾸 얘기하지요. 허공 스크린. 허공 스크린. 이 바탕자리는 허공 스크린과 같아. 허공. 이게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지금 우리가 내 몸뚱이를 내가 자꾸만 나는 뭘 보고 있다? 저 TV를 보는 관객이라. 나는 맨날 이거를 보는 관객이라고요. 내가 지금 우리 일각거사님을 보면 내가 있고 일각거사님을 보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일각거사님, 나는 일각거사님 움직이는 걸 보는 관객이 돼 있어요. 일각거사님은 일심행이 관객이에요. 일심행이 자기가 관객이고 내가 영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각거사님하고 내하고 다 같이 어디에 있어요? 허공 스크린에 있는 뭐예요? 관객. 배우. 배우. 허공 스크린 안에는 관객이라는 게 없어. 허공 스크린 안에서 서로 다 쳐다봐도 자기가 이렇게 쳐다본다고 관객인 줄 알지만 큰 허공 스크린 안에는 전부 배우야. 전부 배우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잊어버려요? 내가 허공 스크린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자기가 배우인데 자기가 자꾸 관객인 줄 알아. 이 진이는 이 허공 스크린에 있다는 이 스크린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보는 거야.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로또 얘기했잖아요. 꿈에 로또 1등 100억에 당첨이 돼도 그 100억에 대해서 조금 더 아쉽다랄지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계획도 안 세워. 찾으러 가지도 않아. 왜 그래요? 가짜 줄 확실히 아니까.
그러니까 허공 스크린에 우리 전부 배운데 작가가 누구예요? 나요. 내가 작가예요. 어떤 내가요? 허공으로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작가예요. 그게 막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이런 모습,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저런 모습. 그러니까 허공 스크린 안에는 뭐가 없다? 시공간이 끊어져서 자기가 한번 이것이 인연과 조건이 된 거를 절대로 안 잊어버려. 모습은 시간과 공간이 있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러니까 지금 안 나타난데도 나중에도 나타나지요. 왜? 인이 있으니까. 인이 공했지만 과도 공했지만 나타나네요. 왜?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인과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게 공리잖아요. 공리. 그래서 그냥 뭐 공리 여달 허공으로서의 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알고 정말 지금 우리가 새말기를 하는데 그렇게 조그만 어디서 들은 얘기로 내가 공부를 내가 이 공부를 이해를 했다든지 파악을 했다든지 그럼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새말귀를 전법을 하실 때 뭐가 있어야 된다? 내 살림이 있어야 돼요. 그 살림만큼만 전달이 가능해요. 내 살림이 허공과 같은 살림이다면 어떻게 돼요? 허공과 같은 전달이 가능하고 내 살림이 쪽숟가락만 하다면 쪽숟가락만 한 것밖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깊이 자꾸만 체험하고 느끼고 공부하고 해서 내 살림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이 공리란 말은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공리 안에 인과가 다 들어가 있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일체만법. 그래서 모습을 굴린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말귀에 바탕을 낮추자 모습을 굴리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 모습을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되게 쉬운 말 같지만 모습과 바탕이 이거를 알려면은 백봉쌤 맨날 하듯이 이거는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공리에 요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 정도는 해야 일체의 모든 법이 뭐가 없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한 새말귀를 제대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3년은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우선 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이라도 귀에라도 스치고 가야지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굴리자를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지.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모습 공식은 은장도라고 했거든요. 나를 새파랗게 갈아서 자꾸만 처음에는 모습 공식을 하는 그 공부 방법이 뭐냐면 사정없이 치는 거예요. 사정없이 치는 거라고. 가지치기 하듯이 사정없이 치는 거예요. 생각도 감정도 무슨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사정없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초점이 모습에 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모습놀이를 한단 말입니다. 자꾸만 모습놀이를 해요. 근데 모습놀이를 하는데 자기가 모습놀이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사정없이 쳐야 돼요.
사정없이 그 무엇이 와도. 근데 조금 공부를 이제 조금 하다가 조금 이게 느낌이 조금 온다든지 조금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안다에 딱 넘어져서 못 일나네. 그 안다가 되게 무서워요. 모른다 할 때는 좀 겸손하지요. 근데 안다에 딱 걸려 넘어지면 못 일어나. 안다? 하는 생각이 나면 이 바탕자리는 안다 모른다에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속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안다라는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딱 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지요?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고 바로 딱 쳐야 돼. 그래야 피가 되고 살이 돼. 자기가 일으키는 생각은 자기의 인연과 조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사정없이 치는 데서 일단은 힘이 생겨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지금 거사님 성함을 잊어버렸네. 예. 한 번씩 뵈니까. 예? 김동희라고 합니다. 예? 김동희라고 합니다. 김동휘. 아, 김동휘. 예. 맞아. 아직 불명은 그거 하신다고 했죠. 예. 그래서 지금 김동희 거사님만 이제 새로 오신 분이고 다른 분은 3년 이상 다 넘으신 분이라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김동희 거사님도 이런 말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으나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공식, 모습공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다고. 자성이 없어. 비었어. 그렇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만 딱 생기면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죠. 이거는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제가 엑스레이, MRI 그 얘기 자꾸 하지요. 근데 엑스레이 눈으로 보면 어때요? 저 뼈로 보여요. 그지요? 현미경으로 보면 다 세포로 보여요. 이는 사람이라는 이런 형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개가 보면 색깔이, 개는 생명이라고 했죠. 개는 빨간 장미 이게 빨간 사과 이런 거 못 본다고 하죠. 다 검은 걸로 봐. 사과는 검게 생겼네. 장미가 검구나 이렇게 알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빨간 장미, 빨간 사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어도 모든 생명체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도경거사님 안 그렇습니까? 색깔만 딱 다르게 본다고 합시다. 이 형체는 놔두고 색깔만 딱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볼까요?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색깔이 달리 보이면 형체 반드시 다르게 보이죠. 그런데 개도 나처럼 볼 거야. 나비도 나처럼 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무지. 일체의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고 듣는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뒤집어지는 얘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된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에요. 몸뚱이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따름이에요.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견사수라는 그 경에 나오지요. 물고기는 뭘로 본다? 자기가 살아있는 우리 공기처럼 이런 공간으로 보고, 사람은 물로 보고, 뭐지? 아귀는 피고름으로 보고, 또, 예, 천상에서 유리로 본다지요. 유리나 구슬로 본다지요. 그러니까, 천상의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그거를 물을 보면, 이것들이 피고름 속에서 좋다고 난리네. 피고름 속에서.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기가 막히는 일이죠. 피고름 속에서 좋다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듣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것을 자꾸 공부를 해야 무지에서 자기 스스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원숭이 잡으려면 딱 그거 한다잖아요. 그걸 놓아야지 이 손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빠져나오는 방법을 부처님이 제행이 무상이다. 제법이 무하다. 일체 개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걸 손을 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여실히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안 믿고 실천을 안 해. 꼭 이게 지금 고정불변한 개별적인 이 몸뚱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늘 진이는 뭘 바탕으로 한다? 뭘 보고 있다? 항상 허공 스크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걸 뭘로 본다? 그림자 놀이로 보는 거예요. 그림자 놀이로.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죠.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습 공식을 해요. 모습 공식을 해서 꾸준히 이제 공부를 좀 지어. 그래서 하여튼 이게 변하고 헛것이니까 머물 수 없구나 하고 하여튼 처음에 치는 방법부터 무조건 치고 보는 거야. 쳐가지고 보면 조금씩 나가고 떨어지거든. 거기 이제 조금 그거 되면 이제 바탕 공식을 하는 거죠. 바탕 공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내가 늘 있기 때문에 바탕이 늘 상대가 되지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허공 스크린 안에 들어가야지. 관객으로 있는 한은 10년, 100년, 세세생생 공부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관객에서 뭘로 전환이 돼야 된다? 배우로. 관객에서 배우로 딱 전환이 돼야 돼요. 그 전환되는 그 시점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전환이 되는 시점을 깨달았다고 하지요. 전환이 딱 되는 거예요. 깨달은 것도 천차만별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지견이 나야 돼요. 정지견. 나는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뭐다? 허공으로서의 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 이는 허공 스크린이 바로 내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 몸뚱이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무정물이다. 그래서 허공 스크린과 거기서 나타나는 일체의 모습이 전부 다 공하다. 이거 세 개를 완전히 뭘 해야 된다? 정지견이 되도록, 정지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요 무지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무지를 바탕으로 하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냐고요.
우선 내가 무지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그 무지를 자꾸만 벗어나는 그 말하자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처음 뭐다? 모습 공식이다. 무조건 치라고요. 무조건 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도 사정을 볼 거 없어. 왜? 진정시 왜 걸러? 하나도 사정 볼 거 없다. 왜 그러나? 일체유의법 영어만 보면 그래. 일체유의법이 그림자니까.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붙잡는 거거든. 그래서 은장도 다 김동희 거사님도 은장도 갖고 가셨나요? 오늘 저기 등광보살님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내 은장도가 이 날이 무뎌져 있으면 굉장히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요. 이 가는 것이 법회에 나오는 것이고 일과를 굴리는 것이고 경을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주신부 보면서 가만 일체의 모든 이제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당하면 일체의 모든 바탕과 일체의 모든 모습이 다 일심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것이다. 일심을 벗어난 것이 없다. 그런 걸 이제 매일매일 읽는 거죠. 매일매일 읽으면서 어떻게 이 바탕자, 이 무지를 계속 그걸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수로 공부를 보통 그 조주선사가 전생에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환생이 그 조주선사예요. 조주선사께서 저기 깨달으시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을 보임을 하러 들어가셨어요. 옛날 선사들은 다 보임 기간을 엄청나게 가졌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 조주선사가 120세에 돌아가셨다거든요. 그럼 옛날 얘기지요. 진짜 그 당시에는 40, 50이면 다 죽었을 텐데 120까지 살았다면 그 이제 조주선사는 부처님의 환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계속 갈아야 돼요. 진정심아, 우리 부엌에서 거기도 칼 쓰면 금방 이빨이 빠지고 무뎌져요. 그렇게 해서 두부나 묵 같은 거는 썰 수 있어도 딱딱하게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 이런 거는 못 썰어요. 그거 썰려면 어떻게 돼요? 정육점 가보세요. 횟집 가보세요. 매일매일 칼을 갈아요. 그리고 그 포목상 있잖아요. 동대문에 가면 칼만 갈아주는 전문가가 있어요. 가위. 그래가지고 저번에 TV를 보니까 가위를 이분이 40년인가 가위만 갈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냥 이제 자기는 이제 가위를 간다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좀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뜻대로 안 되거든요. 요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위를 갈면 이제 완전히 말하자면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아들이 물려받았더라고요. 그 기술을요. 그래서 이제 대를 이어서 가위를 갈더라고요. 그 가위 가는 것이 훨씬 마음 편코 좋잖아요. 자기 사업이고 자기 그거고.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가위를 갈아서 돈을 이제 벌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물론 돈을 버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면, 이 포목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너무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팔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 어깨가 나가버린대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가위가 잘
잘 들면 훨씬 이게 덜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위를 내 갈다가 내가 가위를 잘 갈면 이 사람들이 어깨가 덜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나중에는 이게 전환이 된 거예요. 전환이 돼서 그때부터는 진심으로 가위를 잘 갈아주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돈도 벌지요. 너무 감사히 잘 벌고 그 돈 주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가위를 잘 갈면 갈수록 이 팔을 덜 다친다. 이 마음으로 갈아주는 거예요. 이 장인이죠. 완전 장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TV를 TV 뭐 그런 프로 있잖아요.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장인이 되는 거는 엄청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쌓여야 돼서 이미 장인이 된다는 것은 그 속에 철학과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공부도. 지금 이제 새말귀라는 것이 새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새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존에 1000년이나 되는 화두나 뭐 명상이나 이런 것 새말귀 일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너무 생소한 거라서 잘 그 수용이 잘 안 되죠. 백봉선생님도 1976년도에 저한테 새말귀 보여주면서 시기상조라고 영상통화 당신 돌아가신 지 50년 뒤에나 꽃을 피운다고 하셨는데 그걸 보면은 벌써 그 말씀을 하셨을 때가 벌써 60년, 벌써 한 40년, 50년 전 일이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말귀를 이걸 자고 이제 지금 목표를 새말귀에 딱 두고 하면은 모습 공식서부터 이렇게 자기가 꾸준히 하다 보면 우선 내가 행복해지지요.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제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행복하게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돼야 되나. 그렇게 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진짜로 발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조금 길게 하지요, 제가. 발심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발심이 안 되면 사실은 입문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들어오게 되지요. 자기가 좋으려고, 편안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기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면 모두와 함께 이런 행복함을 정말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때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일어나야 그 사람한테 힘이 붙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것이 회양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나도 위하고 남도 위하고 그렇죠. 그때 자비심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심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발심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선 자기 실력이 좀 닦여져야 발심도 되는 겁니다. 자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발심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습 공식서부터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그 마음의 변화, 가치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죠.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부가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쌤이 옛날에 맨날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셨어요. 이 공부를 하려면 사람이 돼야 된다. 맨날 그 얘기했어요. 이 공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어렸잖아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뭐지? 무령보사님도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지요. 백봉쌤한테. 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은 이런 뜻을 의미를 합니다. 자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하는 겁니다. 같이. 왜? 바탕이 하나잖아요. 거기에서 공부의 속도도 더 붙고 힘도 더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심이 증장이, 지혜가 증장이 되면 자비심이 증장이 되고, 자비심이 증장이 되면 지혜가 증장이 됩니다. 한 바퀴 두 축이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가지고 우선 이 무지를 타파를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은산철벽과 같은 견고한 무지를 우선 조금이라도 내가 무지 속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요. 지금은 보지를 못해요. 보지 못하고 자꾸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부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 와도 뭐한다? 자체성이 변하고 헛것이고 몸도 무조건 잘라야 돼요. 잘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이 새파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잘 안 잘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모르고 무턱대고 이거 계속 듣고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그걸 자꾸 모습 공식을 해서 무지의 그림자가 조금씩 걷어짐으로 해서 가치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 거기에서 진짜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냥 죽도 밥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세상이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자부심도 가지시고 정법을 만났을 때 백봉 선생님과 같은 선지식을 만났을 때 정말로 요절을 한번 내고 몸뚱이 버려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언제 어느 때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 이것이 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